이제 그만 질질 끌고 당장 나랑 가자. 약속했잖아. 제발, 제발 진정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딴 핑계 대지 마. 내가 이혼한다고 해서 내 전부를 걸었는데 이제 와서 발 빼겠다고. 야, 이 개자식이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하, 내가 뭘 어쩔 건데. 이 여자는 날 사랑한다고 했어. 내가 아니라 나랑 살겠다고. 닥쳐. 감히 내 집에서 내 아내를 건드려. 내가 뭔데 우리 가정을 망쳐놓고 큰 소리야. 그만해. 제발 그만 좀 싸워.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희 사연 나팔수를 클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는 강민석 씨의 사연을 전하겠습니다. 강민석 씨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의 내연남과 아내가 큰 다툼을 하고 있는 너무나 어이없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전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사연을 더욱 재미있고 계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초보 아빠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싱글 대디라는 말이 아직 저에겐 어색합니다. 처음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자괴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죽지 않고 강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아직은 너무 어렵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단지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바랐을 뿐인데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물론 이혼이 저 혼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을 선택한 것도 이혼을 선택한 것도 결국은 제 몫이었기에 스스로를 탓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제 딸 예진이를 위해서라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달 전 저는 평생을 잊지 못할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예진이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우연히 회사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보통이라면 출퇴근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아내에게 연락을 하거나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곤 했죠.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직접 예진이를 데리러 가고 싶었습니다. 딸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미소 하나만으로도 온갖 피로가 씻겨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꽃집에 들러 예쁜 꽃 한 송이도 샀습니다. 예진이를 픽업한 뒤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고 싶었거든요.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예진이 아버님. 오늘 예진이 삼촌이 먼저 데려가셨는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삼촌? 예진이 삼촌이 데려갔다고요? 여러분, 전 딸 예진이의 삼촌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고 아내 윤서희 역시 외동딸이었습니다. 즉, 우리 가족 중에 삼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께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예진이 삼촌이요? 어떤 분이신지 혹시 정확히 기억하세요? 아, 글쎄요. 저는 처음 뵀는데요. 어머님께서 연락하셨다고 해서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제 소중한 예진이가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배터리가 없거나 일하는 중에는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설마 온갖 최악의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저를 배웅했던 예진이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선가 낯선 사람의 손에 의해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어.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를 급히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만하세요. 윤서희 씨, 당신도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내가 경고했잖아요. 거실 한가운데 제 아내 윤서희가 낯선 남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거만한 태도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선이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는 딸의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예진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제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배신과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믿었던 배우자가 함께 미래를 꿈꿨던 그 사람이나 모르게 다른 사람과 사랑을 속삭이며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면,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로 자신의 아이까지 위협받게 된다면, 오늘 이야기는 강민석 씨가 직접 경험한 지옥 같은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정이 아닌 자신의 아이까지 볼모로 삼아 협박당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목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은 이혼할 수 없어. 이제 와서 뭘 기다려? 넌 나한테 분명히 약속했어. 제발 우리 예진이 앞에서는 이러지 말아줘. 거실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절대 믿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제 아내 윤서희는 무릎을 꿇고 낯선 남자 앞에서 간절하게 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우리 딸 예진이의 손목이 거칠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내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들킨 도둑처럼 제 눈을 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뭐? 여긴 우리 둘만의 문제야? 당신은 상관없으니까 꺼져.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낯선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 아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아내는 몸을 덜덜 떨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서희야,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석 씨, 당신은 우리 서희랑 이제 끝났어. 뭐? 우리 둘이 사랑하는 사이야. 서희는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랑 살기로 했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아내는 급히 고개를 흔들며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민석 씨.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제발 조금만 더. 예진이가 아직 어려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저와의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지만 단순히 이혼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우리 딸 예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유부남이었고 불륜을 저지르다가 아내에게 들켜 이혼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잃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내 아내 윤서희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이미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희, 넌 나한테 이혼하고 오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예진이가 아직. 그딴 핑계 대지 마. 너도 나랑 함께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도 노골적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나는 천천히 그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자식이 내 집에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은 상관없잖아. 서희는 날 사랑해. 넌 이미 끝난 거라고. 그 순간 내 내리에 스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남자가 예진이를 볼모로 삼아 내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있다. 순간 혈압이 치솟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다가갔습니다. 이제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리고 우리 예진이한테서 손 떼! 아니면? 그는 뻔뻔하게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예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딸의 떨리는 목소리, 그것이 나를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개자식이! 나는 순간 망설임 없이 그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로 그를 세게 밀쳐버렸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경찰한테 다 넘길 테니까! 뭐라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예진이의 손을 놓더니 문을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를 향해 모든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동안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배신하고 두 얼굴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어쩌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강민석 씨는 아내 윤서희가 단순한 바람이 아닌 한 남자의 가정을 무너뜨린 불륜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가정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거실에는 아직도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까까지 그토록 당당하던 내연남은 경찰 신고를 두려워하며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건 절망적인 상황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내 아내 윤서희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이제 다 말해봐. 서희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울먹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아직도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뻔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비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그 자식이랑 만난 거야?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 전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1년 전, 내가 아내의 권태기를 극복해 보려고 캠핑도 가고 명품도 사주고 여행도 보내줬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던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겁니다. 나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가 휴직한다고 했을 때도? 아내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이미 그 사람이랑 만나고 있었어. 처음엔 그냥 답답해서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가벼운 만남이었어. 그래서 결국 그 남자한테 빠져서 내 가정을 버리려고 했다고? 아내는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한테 마음을 준 적은 없어. 그냥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랑 있으면 잠시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나는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배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분노를 꾹 참으며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만 주르륵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뭔가 더 숨기고 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날카롭게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설마 내가 그 남자한테 이혼한다고 약속이라도 했냐?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진실을 인정하는 침묵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 안 하고 계속 미적거리니까 그 자식이 집까지 찾아와서 우리 예진이를 볼모로 삼은 거야? 맞지? 아내는 흐느껴 울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의 모든 사연들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휴직을 한 뒤 헬스장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지만 둘은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내연남은 아내에게 불륜이 들켜 자신의 아내에게 버림받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에게도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정작 저와 이혼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내연남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직접 집까지 찾아와 우리 딸을 볼모로 삼으며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내를 향해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너랑 같이 살겠다고? 그래서 그딴 짓까지 하면서 널 압박한 거야? 아내는 흐느껴 울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했어.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 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가정을 파괴하고 내 딸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야, 이제 끝내자.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랑 나, 이제 끝이야. 그렇게 내가 지켜야 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한 남성 강민석 씨,
그는 아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은 단순한 외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마주하게 될 것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그러나 아내는 나의 단호한 태도에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눈물을 흘리며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이미 다 알아. 나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미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나에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울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가 숨기고 있을 또 다른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가 평소 자주 들고 다니는 손가방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의 숨겨진 또 다른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폰은 뭐지?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급히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움직이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동안 아내와 불륜남이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빼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가슴을 무너뜨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준 돈은 다 썼어? 이제 거의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하하, 바보 같네. 자기 월급도 다 내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응. 내가 카드도 관리하고 생활비도 내가 다 써.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 많이 못 받아. 그럼 애는 그 인간이 데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애는 내가 키우면서 돈도 받을 거야.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글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질해졌습니다. 이건 뭐지? 이 여자는 대체 누구지? 나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나를 그저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불륜남과 함께 나를 속인 면에 돈을 이용해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다는 것을. 나는 핸드폰을 든 채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흐느끼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야, 응. 이거 내 핸드폰이지? 아내는 내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자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대화 설명 좀 해줄래?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대체 언제부터 날 이렇게 속여온 거야? 언제부터 이혼할 계획을 세웠는데 아니야. 그건 그냥 했던 말이야. 그냥 한 말? 그냥 한 말이 이런 식이야. 나는 핸드폰을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손을 떨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희야, 이제 너랑은 끝이야. 하지만 그냥 이혼해주지는 않을 거야. 나는 이미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에게 이혼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불륜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내 연남 역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불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딸 예진이의 양육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돈을 이용해 불륜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아이만큼은 절대 이 여자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이제 나는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복수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참담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이용하고 가족을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강민석 씨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아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철저히 속이며 불륜남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철저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내의 배신을 확인한 후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뒤 내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내와 불륜남의 문자 메시지, 호텔 및 카드 사용 내역, 불륜남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 협박한 녹취 기록, 아내가 나를 속이며 생활비를 빼돌린 계좌 거래 내역, 모든 걸 확인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불륜남까지 법적으로 철저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도 할 겁니다. 그리고 불륜남한테도 상간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육권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든 제 딸을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한 뒤 나는 아내와 마지막으로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하러 나온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내가 준비한 것은 식사 자리가 아닌 최후의 통보였습니다. 아내는 나를 보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나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희야, 나는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나는 가방에서 소장을 꺼내 그녀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내 불륜남한테도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야.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대가야. 아내는 황급히 내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 나 정말 잘못했어. 그러나 나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너한테 미안할 이유 없어. 넌 이미 나랑 이혼하고 불륜남이랑 살겠다고 계획까지 세웠잖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한마디를 남긴 채 나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 이혼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내가 철저히 모아둔 증거들은 법정에서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아내는 불륜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로 인해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불륜남 역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딸 예진이의 양육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받아든 나는 그제야 비로소 가슴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내와 불륜남은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불륜남은 그의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아내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딸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나는 과거의 배신을 교훈 삼아 더 강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을 겪고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고 해서 삶이 곧바로 평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석 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고 불륜남에게도 상간 소송을 걸어 확실한 복수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딸 예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아내는 결국 딸 예진이의 양육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감정을 가지든 그녀가 어떤 후회를 하든 나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민석 씨 나랑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할 이야기는 없을 텐데.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 가지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 예진이랑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나에게 끔찍한 짓을 했다고 해도 예진이에게는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진이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면 그때 생각해보지.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더 이상 불쌍하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나는 예진이와 함께 조용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예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놀이공원이나 공원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찾는 예진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나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예진이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불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예진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엄마가 유치원에 데리러 온다고 말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예진이에게 엄마를 다시 만날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진이는 엄마가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나 몰래 예진이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그때 선생님의 다음 말이 나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요,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유치원 근처에서 예진이를 몰래 지켜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학부모인가 했는데 유치원 울타리 너머로 예진이를 한참 쳐다보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건 아내가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아내의 전화번호를 찾아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너 예진이 유치원에 찾아갔었냐? 그러나 그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누가 그래? 나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이미 양육권은 나한테 있다고 판결 내렸어. 내가 예진이를 몰래 데려가려고 하면 그건 유괴야.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냥 한 번 보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 서희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 넌 이미 예진이한테 엄마로서의 자격을 잃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으며 강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퇴근 후 유치원으로 예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이 당황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예진이 엄마가 오늘 데리러 오셨는데요. 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예진이 엄마가 직접 전화하셔서 예진이를 먼저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유치원 교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예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여자가 내 딸을 데리고 사라졌다. 자신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강민석 씨는 긴 법정 싸움 끝에 전 아내로부터 딸의 양육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전 아내는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제 강민석 씨는 딸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유치원 복도를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예진이가 없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다급하게 나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전에 예진이 어머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예진이를 먼저 데려가겠다고 하셨는데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선생님을 붙잡았습니다. 뭐라고요? 전화로만 확인하고 그냥 보냈다고요. 선생님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부모님이시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예진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꺼내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꺼져 있었다. 그녀는 딸을 데리고 도망친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신고를 접수하자 경찰들은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전처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양육권을 판결받았고 전 아내는 면접 교섭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진이를 유치원에서 몰래 데리고 나갔어요. 경찰은 내 신고 내용을 접수한 뒤 곧바로 전 아내의 핸드폰 위치 추적과 차량 동선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처의 핸드폰 신호가 오전 11시에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 부산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이후 핸드폰은 꺼졌고 현재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모텔이요? 네. 그리고 최근 그녀가 돈을 인출한 ATM 기록을 확인했는데 무려 500만 원을 한 번에 인출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예진이를 데리고 도망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를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평범한 마음으로 예진이를 데려간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것이었고 이제는 어디선가 숨어서 내가 찾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경찰과 함께 전 아내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가 최근 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급하게 질문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요? 그 남자가 누구죠? 전 아내의 친척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예전에 너한테 소송당했던 그 남자야.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남자? 그 불륜남? 나는 경찰과 함께 전 아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아내가 모텔을 나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출발해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고 나는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전 아내는 한 허름한 시골 민박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전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나는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예진이 어디 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는 단숨에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고 있는 내 딸 예진이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예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빠 왔어. 이제 걱정하지 마. 예진이는 두 팔로 나를 꼭 껴안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전 아내를 연행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딸이 보고 싶었어. 너는 내 마음도 몰라. 그러나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몰래 데려간 것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합니다. 결국 전 아내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녀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예진이를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나는 예진이를 지켜야 했고 이제는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예진아. 그렇게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결국 딸을 지켜냈고 전 아내의 집착과 이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오직 자신과 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한 아버지로 딸을 지켜내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강민석 씨에게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 있으니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